이종석의 시사전망대입니다. 여러분께서 이 영상에 구독을 눌러주시면 저에게는 큰 격려가 됩니다. 오늘은 세계를 휩쓸고 있는 코로나19가 어떻게 발생했으며 얼마나 퍼져갔고 언제 끝날 것인가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지난해 11월 17일 중국 허베이성 우한시에서 50대 남자가 처음으로 확진을 받았다고 합니다. 당시 이 환자와 유사한 여러 명의 환자를 진료했던 리웬양 의사는 사스와 매우 유사한 바이러스를 발견하고는 깜짝 놀라서 여러 단톡방 동료 의사들에게 이를 알리고 대책을 상의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중국 당국은 이 의사들을 유언비어 유포 혐의로 징계를 했습니다. 그 후 똑같은 환자들이 급속히 일어나서 한 달 뒤에야 비로소 중국 공산당은 이 참혹한 질병의 실체를 깨닫고 세계보건기구에 최초 보고를 했습니다. 선구자 리원량은 환자를 치료하다가 전염돼서 죽게 되었습니다. 결국 중국에서는 10만 명에 가까운 확진자, 3,000명이 넘는 사망자를 내고 나서야 본격적인 치료에 나섰습니다. 소를 잃고 나서야 외양간을 고친 겁니다. 한국은 지리적으로 가깝다는 죄로 지난 1월부터 급속히 퍼져나가기 시작해서 3월 중순 현재 8,000명이 넘는 확진자, 60명이 넘는 사망자를 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그동안 전 국민의 철저한 예방수칙, 대규모 진단과 치료, 기업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병상 확보 등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해서 이제는 기세가 수그러져 가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이제 비로소 시작입니다.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은 3월 11일 역대 세 번째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세계적으로 대유행에 직면했다고 팬데믹을 선언했습니다. 이틀 뒤 이 사무총장은 이제는 중국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진앙지가 아니라 유럽이 진앙지라고 밝혔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1,500여 명의 사망자와 2만 명에 이르는 감염자가 생겼고 프랑스, 독일, 스페인 등을 비롯해서 서유럽 쪽에는 각각 수천 명의 확진자, 수십 명의 사망자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도 3월 13일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유럽인들의 입국을 금지하는 등 여러 가지 코로나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중동에서는 이란의 부통령과 장관 2명이 감염됐고 500여 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해서 이웃 나라들로 퍼져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천 명의 확진자가 생겼고 도쿄올림픽이 취소돼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 세계는 20세기 들어와서 가장 무서운 전염병이 창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나 인류가 이 무서운 전염병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요? 트럼프 대통령은 11월 전까지, 대통령 선거죠. 대통령 선거 전까지 백신을 만들라고 지시했습니다. 미국에서는 2, 3개 기업이 3, 4월에 걸쳐서 인체 실험을 시작할 정도로 매우 빠른 패스트 트랙이 적용돼서 백신이 개발 중입니다. 그 밖에도 이스라엘, 또 한국, 우리나라에서는 무려 15개 기업과 관련 단체들이 백신을 개발해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제약기업인 셀트리온의 서정진 회장은 이미 200억을 투입해서 항체 개발을 시작했고 총괄 3천억 가까이 들어가는 백신 개발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6월 안에는 인체 실험을 시작한다고 발언했습니다. 여러 진척 사항 등을 종합해보면 올해 안에는 백신이 개발되어서 내년 봄쯤에는 일반인들에게 접종이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판단입니다. 그보다도 더 빠르고 중요한 것은 의료체계의 정비, 위생관념의 향상, 선제적 예방조치들과 바이러스 억제의학의 발전, 더워지는 날씨 등으로 5, 6월쯤에는 전염성이 급속히 줄어들어서 대유행으로부터 벗어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겨울에 생기는 감기 바이러스의 변종이니까 사람에게는 이겨도 더위에게는 이기지 못하는가 봅니다. 사스와 신종플루도 여름철에 종결됐으니까요. 아무쪼록 2, 3달 동안 철저히 위생 수칙을 지켜서 견뎌내기 바랍니다. 특히 병상에서 투병 중인 환자 여러분들의 쾌유를 빌면서 마치겠습니다.